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 11번째 강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세상의 7대 거짓말 바로잡기라는 주제로 오늘 순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말의 허와실입니다. 칭찬은 가면과 불평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소 과격한 결말인 것 같으나 엄청난 사실임을 오늘 여러분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7대 거짓말, 매번 7개의 큰 주제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에 이어 오늘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시간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것이 왜 거짓말인가? 거짓말은 겉짓의 다른 말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죠. 겉짓임을 밝히는 열쇠는 칭찬의 개념을 제대로 아시면 이것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구나 라는 깊은 속뜻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개념의 뜻을 설명드리면서 백설공주와 곰팽이 공주 얘기 말씀 올린 거 기억하시죠? 아프리카 애들은 백설공주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흰 눈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하얀 공주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하얗다라는 생각은 곰팽이라는 물건에서 나오기 때문에 곰팽이 공주라고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가 하얀 공주라고 인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개념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칭찬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인식하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익으신 분도 있고 재미있긴 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호주의 9살짜리 천재 화가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발표한 작품에 있었던 사진 한 장면입니다. 이 동상은 여러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맨 앞에 있는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꿈이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소녀는 엘리타 안드레라는 호주의 9살 천재 화가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저 청동상은 깔레의 시민이라는 매우 유명한 청동상인데요. 로댕이 제작한 겁니다. 저 깔레 시민이라는 저 청동상에 얽힌 얘기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구체하게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검색을 해보시면 너무나 멋진 숨겨진 얘기들이 저 동상 뒤에 숨겨 있습니다. 알고 나시면 저 동상, 청동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시각이 완벽하게 바뀔 것입니다. 이처럼 피카소, 안드레라는 9살 천재화가, 로댕, 이 작품을 또는 이 작품을 만든 작가들을 여러분이 대하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들을 여러분이 과연 칭찬하실 수 있을까요? 하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칭찬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표현이 라고 표출이 되면서 그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감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찬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스승이 제자하고의 관계에서 지도자가 조직원에게 또는 어른이 아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인이 노예에게,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선배가 후배를 보면서 그들이 해온 일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했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너희의 능력보다는 훨씬 잘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의 속마음은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수직관계다. 너하고 나는 우열이 있다. 내가 위고 네가 아래다. 상대방이 아래임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표현이고요. 주종, 주인과 종의 관계이고 상대 평가를 해요. 내가 많은 자녀들 또는 많은 고용인 후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네가 좀 잘했구나 라고 하는 상대 평가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이성적으로 앞뒤를 따져보고 계산해서 그리고 실리를 따져보니까 잘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내뱉는 단어, 그게 무엇인지, 그게 칭찬입니다. 각인공사 이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칭찬이란 말은 스승, 지도자, 어른, 부모, 주인, 고용주, 선배가 자기보다 수직상의 아래, 나보다 낮은 주종관계, 상대평가,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했는데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 내리는 일컬을 칭 길일 찬이라는 단어, 우리 단어 속에서는 이것이 칭찬이라고 표현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저 칭찬이라는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깊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 뜻은 제가 이 강의 다음쯤 시간에 인성의 속사를 얘기할 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칭찬은 이러한 수직, 우열, 주종, 상대평가, 이성적인 상대를 놓고 내가 낼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들을 스승이나 지도자 또는 주인, 부모가 나하고 평등한 관계에 있구나, 그들도 독립체이구나, 나하고 수평 관계에 있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업적이나 실적이나 해온 행동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닌 그 사람의 1시간 전, 그 사람의 하루 전, 한 달 전 모습과 비교해서 나아졌다라고 절대 평가를 할 때, 그리고 나를 그 사람의 입장에 놓고 그 사건을 내가 평가를 할 때, 이걸 감성적 평가라고 하는데요. 감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리라,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쟁터에 나온 병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창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마음이 감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라고 했고, 그때 되어가는 꼴, 그래서 합쳐서 감성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상대방의 입장에다 완전하게 놓고 그를 보고 느낀 점을 내가 표현할 때 그때 나오는 단어가 감탄입니다. 내가 느끼고 느낀 상황을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아 하고 내보낼 때 쓰이는 단어, 그것을 감탄이라고 합니다. 그럼 칭찬의 폐해가 어떻게 나오는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존심 확립의 장애물이 됩니다. 자꾸 칭찬을 들으면 상대방은 습관적으로 그것을 들음으로써 내가 우열의 밑, 주정관계의 종, 그리고 상대적 평가를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만 비하하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이것은 자녀 교육을 하시는 분,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 교수님, 그리고 사회에서 조직원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조직의 장, 우리 사회 어른들이 명심 또 명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 그들의 자존심을 나도 모르게 그들도 모르게 점점 줄여가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약이 칭찬입니다. 자존심이란 나를 스스로
추장이라고 세우는 마음이에요. 다시, 자존심은 나를 스스로 추장이라고 세우는 마음인데 칭찬을 계속 들으면 그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불러보시고 몇 번만 시험을 해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독립심을 저해야 합니다. 독립심을 저해하게 되는 배경은 칭찬을 자꾸 듣는 그 대상은 타인의 주목을 간절하게 구하게 돼. 무슨 일만 해놓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를 평가를 안 하고 남이 어떻게 해주지 않나라고 기다리게 돼요. 독자적인 행동에 의지가 저하돼 버려요. 해놓고 나서는 그들의 판단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시 되고 있는 왕따가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고독과 고립을 혼돈해요. 칭찬을 자주 들으면 고독은 많은 사람들을 내가 물리쳐서 나 혼자 내가 독립된 상태를 유지할 때를 고독이라 그래. 그런데 나는 남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그들이 나를 따로 떨어뜨려 놔서 내가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고립이에요. 고립을 아이들 말로 바꾸면 왕따예요. 왜 왕따라는 개념이 생기냐? 끝없이 같이 지내야 된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같이 있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고립됐다고 생각을 하고 왕따라고 느끼죠. 만약에 어머니가, 부모가, 선생님들이, 이 사회 어른들이 야 너는 혼자 있는 게 너 원래의 모습이고 그것이 더 빛나. 그런데 옆에 누가 있을 때 너는 더 빛날 수 있고 그때 네 자신을 옆 사람한테 전달은 하고 있으나 혼자 있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어릴 적부터 말을 반복적으로 해줬다 그러면 왕따란 단어는 발생조차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전제사항이 너 스스로 독립을 한 뒤에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걸 모르니 남들이 다가오지 않으면 왕따라고 느끼는 거예요. 고독과 고립을 구분하는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라. 3살 이후의 정신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간은 태어나서 만 12개월이 되는 우리 나이로 3살 때부터 자기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아이가 엄마하고 나하고는 별개의 몸이구나 해서 엄마를 띄어놔도 조금 울다가 바로 그쳐요. 아, 나도 독립된 상태야 라고 아기가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 연유로 3살 되는 아이부터 현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이한테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살핀다라는 마음 상태로만 계속 옆에 두다 보면 독립정신이 점점 사그라들죠. 그러면서 아이가 뭐만 하면 칭찬을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독과 고립을 혼돈하는 자기 판단 능력이 흐려지면 아이가 감탄 대신에 칭찬을 듣지 않으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3살 이후부터 독립심을 가지는 아이는 이제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격려와 동료를 가지고 에너지를 삼는 건 확실한데 그때 감탄이 그 아이를 키우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도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12살 된, 죄송합니다. 12개월 된 아이가 어느 날 7, 8개월 때 누워있다가 뒤집었어 혼자. 그래서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야, 얘가 뒤집었다. 사방에 다 알려요. 그때 뒤집었다라고 느끼는 마음이 칭찬입니까? 감탄입니까? 감탄이거든요. 야! 그 아이가 두 발로 섰어. 그때 부모들이 느끼는 희열,
그거 역시도 감탄이고 걔가 한 발을 뛰었다? 그때 나오는 탄성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걔한테 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라고 걔가 느끼는 거지. 걔가 걷기 시작한 아이한테 부모들이 칭찬을 합니까? 잘했다고? 아니거든요. 감탄을 하는데 아이는 그 감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키운단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린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꼭 머릿속에 둬야 될 개념이, 아이는 칭찬이 아닌 감탄으로 자란다. 왜냐하면 감탄은 그 아이를 독립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적 성향을 잉태하게 돼요. 칭찬을 자꾸 듣게 되면. 칭찬이 없으면 벌 받은 거로 느껴. 무슨 일을 했는데 이게 없으면 이상하다. 왜 칭찬을 안 하지? 그러다가 조금 실수를 해서 작은 꾸중을 하면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저하돼서, 자기 독립심이 저하돼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칭찬의 폐해 3가지로 다시 정리를 하면, 자존심을 확립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독립심을 저해시키고, 공격적 성향을 잉태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어른들이 상대평가에서 보내는 칭찬입니다. 칭찬과 감탄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위를 어떻게 하는가? 칭찬은 겉짓이에요. 겉짓,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칭찬이 사람들을 격려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느 날 누가 저를 만났는데, 야, 넥타이가 정말 멋집니다. 이걸 우리 사회에서 칭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머리가 멋집니다. 칭찬이라고. 한번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다음에 며칠 뒤에 또 만났는데 또 똑같이 대단하십니다. 머리가 멋있습니다. 3번째 또 그래.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만해, 됐어. 4번째, 5번째 같은 칭찬을 계속하면 뭐라 그래요? 아, 얘가 만나서 할 말이 없으니 이 말을 하는구나. 이제 그만해, 됐어. 라고 식상하게 돼요. 이거 여러분 생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겉짓입니다. 칭찬이 여러분을 힘내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의 독립체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결과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서로 피하게 됩니다. 감탄은 속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을 할 때와 칭찬을 할 때, 칭찬은 사전 작업이 필요해. 의도적으로 살펴, 만나자마자 뭐가 바뀌었나? 어떻게 됐나? 이번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눈에 다 보여요.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돼지 새끼들이 젖 먹을 때 3분 만에 죽은 어미의 젖을 새끼 돼지가 2분간 더 먹지 않고 바로 떨어진다. 새끼들은 어미의 젖을 먹은 게 아니고 어미의 기를 먹은 거라 수없이 강조했죠. 똑같습니다.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조작된 기를 보내는 게 칭찬이에요. 그러나 감탄은 보자마자 소리가 나요.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구름 덮인 산등성이 8분응선, 9분응선을 보고 거기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봤을 때 그걸 계산하고 멋있다고 안 그래요. 그거를 절경이라 그러죠. 절경. 그리고 기쁨이 솟아나올 때 절정에 이뤘다 그러죠.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감정 표현이에요. 그건 즉각적입니다. 얼굴은 칭찬을 많이 여러분이 하시죠? 듣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가면 쓴 얼굴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는 밖에 나갔다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랬죠. 그 돌아온 에너지가 쌓이는 우리 몸의 신체 부위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얼굴이라 그랬어요. 얼굴. 무릎턱이 어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식적으로 내보낸 모든 칭찬의 기운은 반드시 나갔다가 돌아와서 내 얼굴에 그대로 쌓여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가식의 표정을 짓다가 그 사람이 돌아서 안 보이면 무표정인 가면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페르소나라는 이게 가면이라는 단어의 영어예요. 여기서 맨 마지막 A자를 빼보세요. 그러면 person, 사람이란 뜻이야.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다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라는 칭찬 때문에 우리 얼굴에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가시가 아니야 지금. 그것이 다 돌아와서 어디에 쌓이느냐? 얼굴이에요. 가면으로. 우리 사회 동양인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얼굴에 표정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의 애늙은이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명제, 칭찬을 하면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이다. 칭찬을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말 때문에 돌아서서 쌓이는 그 가식이 내 얼굴에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각인공사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십시오. 감탄을 많이 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가면 대신에 진면목이 나와요. 우리가 가면을 벗고 느낄 때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그 얼굴을 진면목이라 그래. 리얼 캐릭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그대로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얼굴이 선하게 생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면목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얼굴이 칭찬과 감탄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을 좀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칭찬의 목적은 많은 경우에 화제를 전환하게 돼. 또는 다른 일을 시키고자 할 때, 야, 너 이거 정말 잘했구나 하고 말을 돌리거나 근데 요것 좀 해줄래라고 한다거나. 이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매우 자주 느끼시는 거야. 감탄은 그 순간에 충실한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로댕의 깔레 조각상을 보고 그 백스토리를 안다 그러면 라고 하지, 로댕이 훌륭하구나, 피카소가 훌륭하구나 칭찬 못합니다.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가식이에요. 판단 기준은 칭찬은 상대평가, 감탄은 절대평가입니다. 이거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칭찬을 자주 하잖아요. 어떤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와. 무슨 부정? 가면을 쓰는 얼굴이 돼요. 가면을 쓰는 내 몸 전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몸 전체를 가면을 쓰게 만드는 아주 옳지 않은 말들이 회자가 되죠. 그 사람의 옷차림에 그 사람이 들어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하냐 말이에요. 한편에서는 겉모습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을 끝없이 하면서 한편에는 그 사람은 겉모습에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들어있다라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또 한단 말입니다. 아니옵니다. 감탄을 자주 하게 되면 어떤 긍정 영향이 와요. 긍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있는 그대로를 내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을 표출하는 것, 이것을 긍정의 마음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긍정 부정의 마음 상태는 여러분의 심리를 따로 배우는 뒤에 시간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칭찬과 감탄의 여러 부분에서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감탄을 멋지게 하는 감탄의 급소입니다. 여러분 이 투 모습 기억하실 거예요. 진실의 순간이라고 MOT, Moment of Truth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 투우사가 긴 칼로 저 숫소의 등판대기에 있는 우표딱지만한 급소를 찔러서 그 칼이 1m 안쪽으로 들어가서
숫소의 염통을 파괴시켜서 숫소가 죽는 그 순간, 잘못하면 투사가 죽는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표현한 단어가 진실의 순간입니다. 모든 감탄은 진실의 순간과 같은 강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절대평가가 꼭 필요하고 평등사상, 나와 당신은 절대로 평등한 관계인데 보니까 나보다 당신이 우월해. 내가 못하는 걸 당신이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 표현의 다른 모습이 감탄입니다. 감성 능력이 발현되는 절대적인 순간이 감탄을 바라는 순간입니다. 감성에 대한 설명은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11편의 결론입니다. 칭찬은 겉짓의 변형된 생활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저 문구 때문에 수많은 겉짓들이 우리 온몸을 휩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후로 조금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관계 형성의 뿌리입니다. 서열, 우열, 구분짓는 도구화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누구에게 칭찬을 하는가라는 분위기만 보면 누가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감탄은 그거를 표현 또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평등한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면목을 표출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위가 칭찬입니다. 개인 표정의 획일화를 유도해요.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 겉짓에 가면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탄만이 나와 세상을 바꾸는 뿌리요 줄기이자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감탄을 자주 하신다는 말은 마음속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로 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나보다 나은 점, 나보다 훌륭한 점, 내가 존경해야 될 점을 찾으려는 내 노력이 언어로 표시된 것이 감탄입니다. 박인공사 여러분, 하나의 물방울이 큰 강을 이루듯이 생활 속 작은 감탄과 감사 습관이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박완순 인성TV가 여러분을 그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